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지금 볶아볼 커피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파나마 에스메랄다 커피를 한 번 더 볶아볼. 일단은 샘플 다 해놓고 투입해가지고 화력은 80% 정도로 줘가지고 볶아볼 예정인데요. 백종원 이야기 하다 말았잖아요. 일단 개인 유튜버가 있으니까 반박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봤던 거 믿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썩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공정위에서 판결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판결은 아니고 공정위에서 이제 처분자니까 행정적으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합의나 협의, 예전에는 가맹점주 쪽으로 많이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면은 가맹본부는 갑이고 가맹점주는 을이라는 입장 쪽에서 가맹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입장에서 많이 이제 편을 들어가지고 판례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갈등의 원인은 어떤 관점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백종원 대표님은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둘 중 하나잖아요. 자신의 의지로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여론의 운을 믿을 건지 자신의 운명을 믿을 건지, 이게 둘 중 하나인데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저는 점을 많이 본다라고 딱 느꼈던 게 제 주변에 추노 사장님이 점을 많이 보더라고요. 운명에 대해서 도술인이나 역술인가에게 한 번씩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성적으로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백종원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돈 돈가스 가맹점 하나가 문제였으면 폐업하고 마는 걸로 끝나지만 8개의 점포가 뭉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파급 효과가 있고 이게 이렇게 커진 거죠. 언론까지 커진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읽어보면은 1억 5천만 원 받으면은 모임을 해산하겠다 이런 내용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억 5천을 백종원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주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안 되는 사람들이 형평성을 갖고 다 누구나 이렇게 안 된다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가맹점주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생겼으니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운명이잖아요. 자신의 의지로만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이거 최악은 막고 싶으니까. 운명인 건데 운의 기세가 누가 세냐, 이거는 역사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시대가 알려줘요. 시대.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자신의 운이 어디에 있을지도 대충 가늠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중이라는 거는 마키아벨리나 이런 군주론을 쓴 사람들은 보면 대중을 우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중이 계몽돼서 알고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운명을 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왕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리기도 하고, 보면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고 하지만 모두 감옥에 갔잖아요. 과거의 일 때문에 죽거나. 그렇죠? 자꾸 뭔가 역술인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기 위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원하는데 그게 하나의 믿음체계이고 신념체계인데 그중 하나가 종교인 거예요. 역술인이나 종교인들이 현대인으로 올수록 더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가 되는 거는 인간관계를 계속 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각 개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 가맹점주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활동하면은 그 매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유통과 영업과 공동 마케팅 이 정도 영역에서 딱 멈춰야 되고, 각 개인 점주님들이 그 지역 바운더리 안에서 독자적 배타권이 있잖아요. 그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러니까 그 배타권 안에서 열심히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잘 되는 매장들이 안 되는 매장 하나를 도와줘야 돼요. 원래 공동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막 프랜차이즈를 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업할 때 엄청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생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구레나 뭐 품앗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못하는 매장 하나를 잘 되는 10개 매장이 구제해주는 이런 보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알아서 잘 돌아갈 거예요. 규칙과 제약을 정해놓고. 근데 이제 그걸 뭐든지 본사에 위임해놓고, 본사는 갑이고 가맹점주 을이고 갑이 정하는 모든 결정에 따라해야 되는 프랜차이즈 법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판결들 이런 거 보면 요즘은 프랜차이즈 사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익, 사적 이익을 더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어떤 영역이에요? 공적인 영역, 여러 가맹점들이 모여있는 어떤 협의체잖아요. 작은 협의체.
그러니까 이 작은 협의체 안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게 올바른지에 대한 어떤 윤리적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 생각외로 더 복잡하다. 차라리 혼자 잘하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제일 낫다. 현대사회는. 백종원 씨도 말해요. 혼자 잘했으면 혼자 하지 왜 프랜차이즈 하냐. 가해 선생님 필요하니까 한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프랜차이즈 한다는 거 역시 내가 이런 실력이 없으니까 부족함을 알고 가맹 본사의 어떤 적당한 지시를 잘 따라 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본사도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점주들은 이제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못 보니까 8명 구성원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여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시간이 걸려요. 법률적인 문제도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한순간에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한 문제 같고요. 중요한 거는 빨리 잊혀져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 빨리 잊혀지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결과로 끝내야 돼요. 이 문제를 종결지어야 돼요. 종결지어야 이 문제는 사라지죠. 하나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남아야지 이게 사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속 이슈를 만들거든요. 이슈가 이슈를 만들면 결국엔 마이너스만 돼요. 사업적으로. 왜냐면 법적인 결과가 늦게 나기 때문에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뒤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야죠.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챙겨줘야 돼요. 명확하잖아요. 가맹점주는 돈 못 벌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본전이라도 생각나니까 그걸 원하는 거고 본사 입장에서는 전체 가맹점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깎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하는 거고 일단 좀 210도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배출을 하고 중배전인 커피고요. 이해관계는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도 명확해요. 생각보다 심플하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감정적으로만 대응 안 하면 원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일수록 좀 큰 업체가 약간 손해보는 걸로 결론을 맺어서 끝내면 원만하게 해결되더라고요.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운명을 믿고 오늘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